많은 편의점, 레스토랑, 쇼핑거리, ATM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자정에도 음식을 사고 돈을 인출하고 대중교통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부 현실 반영이었다고요? 한국 드라마는 죄다 사기라던 외국인이 지하철 입구 들어서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서울 중심가를 걷다 한국인들이 다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버리고야 마는데요.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프랑스에는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들이 전염병 퍼지듯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프랑스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안 본 건 아니거든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저에게도 굉장한 재미를 선사해준 드라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고 허구의 세상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가짜라는 거고 그들이 펼치는 드라마 속 배경들 전부 역시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가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드라마 역시 대부분 세트를 만들고 또 요즘 할리우드에서는 대부분의 영상을 CG 처리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현실에 존재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마 하나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K-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새롭게 생겼다는데 무슨 돌림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저는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K-팝은 뛰어난 안무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는 재미는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음악은 귀로 듣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저런 K-팝을 듣는지 왜 인기가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파리를 방문할 일이 생겼고 에펠탑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335 모여 무슨 행사 같은 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마다 팀을 이뤄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다가가 행사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사냐고 물으니 바로 길거리 K-팝 댄스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혀를 차며 혼잣말로 무슨 저만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가수가 추는 춤을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한 젊은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그저 문화를 문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이야 말로 시대에 도태되고 생각이 꼬인 사람이라며 저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당신 저 음악에 나오는 가사를 이해나 하는 거야? 저 나라 언어는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당신이야 말로 시대를 앞서 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도태될 사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휙 돌아서 갈 길을 가더군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이 몰상식한 놈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오히려 그 녀석에게 제가 한 방 먹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현지 커뮤니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어른. 이게 현재 프랑스 어른들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공유하면서 어느덧 제가 사는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인 툴루즈까지 퍼지면서 길을 걸을 때마다 동네의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눈길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뜻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었고 저도 제대로 반격을 하기 위해 결국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한국이 그저 돈만 벌기 위해 음악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허황된 나라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무시했던 녀석들에게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제대로 한 방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전 얼마나 드라마 속 내용, 배경과 한국의 현실이 다른지 파악하기 위해 저는 꽤 많은 한국 드라마를 몰아서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저는 입국하자마자 엄청난 현실에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요. 인천공항 한쪽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인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캐리어를 바닥에 펼쳐놓고 자리에 앉아 저마다 사온 물건들의 비닐을 뜯어 캐리어에 담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고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다는 생각에 저는 즉시 쓰레기를 마구 버려두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그들을 붙잡으며 말을 건넸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번역기를 들어 그들의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공항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었고 이런 중국인들의 해괴망측한 행동을 본 한국인들이 공항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공항 직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인이 했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짓된 사진을 지울 수밖에 없었고 서울 중심가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인천공항 내부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지만 어째서인지 이와 관련한 게시글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한 뒤 저는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역 출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안에 둘러보던 중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완전 너무나 쉽게 지하철역 출구를 비롯해 원하는 목적지를 찾기 위한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영어밖에는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막힘없이 원하는 출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에 조금은 감동받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저는 1년 전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일본의 표지판에도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긴 했지만 문자 위주였기 때문에 표지판 하나만 보고 찾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이런 안내 표지판들은 현지 일본인들마저도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안내 표지판에는 남녀 화장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고 또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동을 해야 하는지 미터 단위로 체크해 놓았더군요. 이렇게 시각적 디자인으로 해놓다 보니 알아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서 한국을 처음 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역에서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드라마에 나온 모습 그대로일 수도 있겠다. 정말로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출구를 찾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기계 한 대가 놓여 있었고 한 사람이 기계에 다가가 몇 번 버튼으로 조작을 하더니 서류 한 장을 발급받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이게 도대체 226A 무슨 기계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기계였기 때문에 이름조차 알 수 없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기계 앞에서 쭈뼛쭈뼛 멈춰서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뒤를 돌아보니 웬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저를 향해 기계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프랑스어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성이 건넨 한마디는 저를 너무나 충격에 빠뜨리고야 말았는데요. 그 여성은 아주 능숙한 프랑스어로 혹시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물었거든요. 굉장히 놀랐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기에 차분하게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기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기계인지 궁금해서 쳐다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성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리를 먼저 본 뒤 알려주겠다고 대답해 주더군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그녀의 뒤에서 그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2분 뒤 하나의 서류를 발급받았고 저를 향해 뒤돌아서서는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녀의 대답에 저는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기계는 다름 아닌 무인민원 발급기라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기회 일반 시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필요한 민원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였습니다. 이용하였냐? 그리고 작동 원리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한 뒤 원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12주는 기본이며 길면 한 달 이상을 잡아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 절차가 느리기 때문에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필수품으로 책이나 배터리가 충분한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전 내지는 오후 시간을 통째로 비워야 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준비물을 챙겨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본 한국의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5분 내지는 10분이면 충분했고 더 짧으면 12분 만에 끝나던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 이렇게 길거리 곳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혹시 한국의 민원 업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당신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민원 업무 처리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한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몇 분 기다리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설치했고 또 주말에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원 업무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5분, 10분 기다리는 건 그저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마저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 기계를 따로 설치했고 심지어 전국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 놀라울 수밖에요. 한국의 빨리빨리에 대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봐왔지만 솔직히 말해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조금도 현실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때부터 지금껏 드라마를 통해서 본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들에 대해 조금씩 믿음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모든 것들이 현실 반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말투 역시 지극히 현실적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은 여성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심을 보여주었는데 솔직히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왼쪽 편에 서서 걸어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여성이 불편했는지 신발도 바뀜 신어주는 스윗한 남자도 목격했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 늦은 시간에도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든지 또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변 신경 하나도 쓰지를 않고 이어폰을 끼고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은 저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프랑스도 사회가 조금씩 변화한다지만 대부분 파리 같은 대도시나 그렇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저녁 7시만 되면 마트나 음식점 할 것 없이 칼같이 문을 닫고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길을 혼자 걷다가 보면 납치나 묻지마 폭행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역 뉴스에도 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맥주 한 잔씩 마시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봤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울타리 하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자리를 보면 핸드폰이나 지갑같이 꼭 하나쯤은 자신의 소지품을 두고 가더라니까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법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한국인들은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마시다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그게 더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애당초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나지 않을 600거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 본 저는 제 자신이 너무 꼬여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프랑스의 그 녀석들의 글에 미안하다고 결국 사과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과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은 칭찬으로 댓글을 달아주었고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들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저 또한 이제는 한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드라마는 소설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배경은 사실이다.